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증시가 이렇게 어제 하락폭을 이게 딛고 반등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증시가 이렇게 반등이 조금 좀 나온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말이에요. 3.5%로 이렇게 동결하면서 증시가 그래도 조금 좀 반등이 나온 이런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보면은 코스피가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1,900억 이상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109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렇다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죠. 보면은 매도가 3,100억, 그리고 또 매수가 또 조금 좀 200억 정도, 또 매도가 1,900억, 매수가 109억. 그러니까 매도가 오히려 매수보다는 좀 강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불안한 이러한 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외국인들은 이런 거 기관이 오늘 3,000억씩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6,800억을 매도를 했죠. 개인은 오늘 지수가 조금 올라오니까 매도를 일관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오늘 여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0.2% 하락을 했고, 삼성 SDI가 좀 약세를 보였죠. 그렇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04%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9만 원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또 9만 원대로 올라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반도체주가 상승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니까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AI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따라서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업체들이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AI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증권사마다 지금 미국이죠. 미국의 대형 증권사마다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 관련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AI의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두 종목 다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보면은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13.74%나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코스닥, 이 코스닥 쪽에서는 넥스트 칩 많이 올라갔어요, 칩들이.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74%나 이렇게 상승을 한 반면에 보니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8.81%나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테크흥이라든가 그리고 또 칩셋 미디어 이런 데 다 5% 이상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주도 현대차가 1.15%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기아도 역시 2.5%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업종별로 많이 매수는 안 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렇지만 일단 매수한 것이 전기전자, 아무래도 전기전자 그러면 반도체 쪽에 이렇게 850억, 기관도 또 여기 보면은 1,449억 이렇게 반도체 쪽에 매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올라갔죠. 여기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쪽으로 또 집중 매수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505억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화학 쪽이 조금 좀 이렇게 그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그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주로 그 업종 쪽에서 뭐 골고루 올라갈 건 올라가고 내려갈 건 내려갔네요. 지금 오늘 운수 창고가 한 2% 상승을 했고 오늘 보험이 3.23% 굉장히 그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보험업종이 3.23% 올라간 것은 다른 것보다도 IFRS 17 이거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IFRS 17 자 이거의 변경에 따른 이익 증가가 될 거라는 그런 그 기대감 이것 때문에 오늘 보니까 손해보험주 위주로 많이 올라갔어요. 뭐 생명보험이 있고 손해보험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5.99%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 이것뿐만 아니고 현대해상.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올라간 것이 7.29%. 많이 올라갔네요. 7.29%. 이게 이제 DB죠. 옛날에 동부 화재. 그래서 DB 손해보험 이쪽에 한화 손해보험도 역시 10.42%.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그 손해보험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또 종목 쪽으로 이렇게 그 봤을 때 업종 쪽으로 봤을 때 또 여기 보면은 의료 정밀은 무려 2% 이상 하락을 했어요. 오늘 전기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1.32%나 이렇게 땡겨 올렸고 그리고 또 운수 장비 현대차 기아가 올라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1.27%나 이렇게 그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오늘 뭐 이슈는 한국은행의 금리 이게 기준금리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3.5%로 동결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이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3.5% 금리를 동결했지만은 자, 미국은 말이에요. 현재 4.75%입니다. 자, 이것을 5.5%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 3월 달에 금리를 0.25 내지 0.5%로 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하고 금리 격차가 최소한 0.25%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5%가 되죠. 그러면 이게 간격이 1.5%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또 이렇게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될 가능성 이게 조금 좀 염려스러워서 이 제일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환율이 조금 좀 내렸어요. 이게 보니까 어제 9원이나 올랐다가 오늘은 7원 80전 이렇게 그 하락을 하면서 1297원 10전을 기록을 했죠. 어제 1300원을 돌파했던 거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1200대로 돌아오는 1000만 조금 좀 다행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한국은행 그 총재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지금 현재 3.5%의 이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은 이것이 뭐 여기서 계속 동결했다고 해석은 하지 말아라. 앞으로 시간을 보고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간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만에 하나 여기서 5.5%까지 갔다. 야, 그러면 이 간격이 말이에요 2%가 납니다. 이러면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한국은행에서도 참 이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집값 문제 또 거기다 뭐 집값을 이게 그 영끌족들이 끌어올려 가지고 말이에요. 가뜩이나 금리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대두가 되고 거기에다가 경기도 또 안 좋고 또 개인 대출도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데 그래도 미국이 또 끌어올리면은 우리도 뭐 담은 4% 내지 3.75 까지는 아마 올라가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죠. 미국 증시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코스닥 쪽에 오늘 2차 전지들이 많이 내렸어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뭐 매도를 많이는 안 했네요. 88억, 그다음에 기관이 2억 매도, 개인이 196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말이에요.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오늘 에코프로가 3.3%나 하락을 했어요. LNF가 3.4%, 거기에다가 천보가 3%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근데 에코프로는 뭐 한 2% 정도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이게 소재 이쪽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오늘 뭐 또 특징주나 오셈 임플란트가 4.19%. 지금 오셈 임플란트는 2월 24일 내일이죠. 내일 이 공개 매수가 끝납니다. 아마 성공을 거의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루 앞두고 무려 4.19%나 하락을 했어요. 장중에는 뭐 상당히 8% 이상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셈 임플란트 여기에서 공모 이게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양도소득.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장내에서 매매한 것이 아니라 이게 장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외.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뭐 22%가량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또 장외 거래예요. 장외. 자, 장내 거래는 뭐 이렇게 세금을 조금 내지만은 이 장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서 0.35% 뭐 이 정도까지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소득세 그리고 또 장외 거래세, 이것이 오히려 제가 그래서 뭐 18만 원 후반대 다 팔아라,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팔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 참조해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앞으로 한 5년 7년 정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뭐 상관없겠죠. 뭐 왜냐면 5년 7년 뒤에 여기 보면은 앞으로 오셈 임플란트 뭐 상장 폐지까지 해가지고 나스닥으로 갈 계획까지 가지고 있던데, 인수하는 회사들이, 그죠? MBK 파트너스 뭐 이쪽에, 그리고 또 보면은 뭐 UCK 이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미국 증시 보기 전에 먼저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34%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대만이 플러스 1.28%,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0.11, 홍콩 항생, 홍콩 에치는 혼조세네요. 홍콩 항생은 마이너스 0.35, 홍콩 H는 플러스 0.4%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조금 좀 뭐 약세도 보이면서 혼조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미국 증시 보면은 이게 지금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26, 그리고 S&P 500도 마이너스 0.16, 나스닥은 0.13% 조금 좀 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미국 증시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려 뭐 2% 이상 이렇게 급락을 한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좀 그래도 낙폭이 좀 이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3%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은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바로 불안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것을 뭐 최대한 3번 정도, 처음에 파월 의장의 2월 1일 날 FOMC 회의가 끝나고 발언은 1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3번 정도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5.5%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두 번에서 3번, 그리고 또 이 폭도 깊어져요. 폭이 지금 이게서 5% 한 번, 그리고 또 뭐 0.25% 한 번, 이렇게나 갈 거냐, 아니면은 0.25%씩 곱하기 3으로 갈 거냐,
그래서 결국은 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시장은 내다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금리 인상 과연 그 연준에서 끌고 가겠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연준 위원들의 그 매파적인 발언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그 FOMC 회의록을 공개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그 만장일치로 0.25% 금리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여기에서 일부 위원들은 0.5%로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후에 보면은 이 경제 지표들은 오히려 좋게 나오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속도 이게 그 하락하는 속도는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매파적인 발언이 서서히 그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만에 하나 5% 이상의 그 고금리죠, 이거는. 이 고금리로 1년 이상 이렇게 그 2023년을 계속 고금리 기조로 갔을 때 이게서 미국 증시는 아무리 지금 강하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그 시장은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 주식 그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연준에 맞서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으라는 것은 연준의 그 반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같이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그거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지금 보면은 막상 그 여기서 FOMC 회의록을 까놓고 나서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0.25% 이런 게 아니라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0.5% 한번 쇼크를 주고 그다음에 0.25%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서 이게 지금 0.75잖아. 저게 0.75가 아니라 4.75잖아요. 현재 기준금리가. 자, 이렇게 해서 0.5% 이렇게 하면은 5.25가 되겠죠. 그죠? 5.25. 그러고 나서 다시 또 0.25 하면은 5.5%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니까 쇼크를 줘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말이에요. 겁을 먹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이틀 동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우지수 보세요.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해가지고 전 저점에 가까이 와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잘 올라가던 1월달에 올라가다가 그냥 이틀 동안 또 하락. 근데 어제는 조금 좀 보합으로 마감을 한 상황. 자, 이게 S&P 500도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20일 이평선에 대롱대롱 이렇게 지지는 받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유가를 보면은 국제유가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3.15% 하락하면서 73불 95달러를 73달러 95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70대에 머무르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이렇게 그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끌고 가는 이러한 그 상승폭은 좀 감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브렌트류 북해산도 2.95% 하락을 하면서 80불 60센트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 그리고 또 미국의 선물 지수 한번 보자고요. 유럽 증시를 보니까 독일이 0.31% 지금 상승해요. 영국은 마이너스 0.43, 프랑스는 플러스 0.19%, 유로스탁은 0.36%. 그러니까 일단은 영국을 빼고는 다 유럽 증시가 현재로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탈리아 전체가 그래도 그나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선물 지수는 제가 방송하기 전에 봤을 때는 상승이었는데 지금도 상승하고 있네요. 지금 다우 선물이 0.19%, 그다음에 S&P 500 선물이 0.37%가 지금 플러스, 그리고 또 나스닥 선물이 0.68%. 자, 이렇게 미국의 선물 지수 상승하는 것을 보면은 이틀 동안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증시가 조금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증시 말이에요. 지금 우리 증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1.68%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게서
2350까지 일단은 뭐 봐야 된다, 열려 있다. 또 심지어는 일부 그 애널리스트들 얘기로는 여기에서 지금 뭐 이때죠, 그죠? 여기에서 9월달, 10월 이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12월달 또 이렇게 주가 하락에 했을 때 이때까지를 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이제 10%라고 얘기를 했어요. 10%까지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2350까지 이게 이제 1차 지지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도 그나마 오늘 반등이 나와줬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아직까지 안심은 하지 말아라. 안심. 문제는 일단 연준이에요. 연준에서의 그 액션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것이 들어와 준다면은 뭐 이렇게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들어오지 못하고 환율이 또 이렇게 강세를 이룬다면은 주가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바로 연준의 금리입니다. 금리 인상.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그 2000년대 완전히 주가가 막 급락하고 이랬을 때나 아니면 2008년도 금융 위기 왔을 때 이때 리만 브라더스 무너지고 막 이럴 때하고는 또 틀려요. 지금은 알고 있어요. 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온다면은 매수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그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이 수익을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무료 방송을 유튜브에서 매일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죠.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무료 리딩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수익 내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뭐 원스리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한 지가 3년이 됐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1월 달에 1,300만 원 수익이고 2월 달에 벌써 이제 1,000만 원 넘었어요. 이게 며칠 됐으니까 지금 수익 계속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히 쓰잘데기 없이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연 뭐 1,000만 원 아니면 최소한 몇백만 원씩 주고 방송 들을 거 종목 받아봤자 여러분들이 수익 절대 안 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손실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주식시장에서 퇴출이 돼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종목이 이런 종목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500% 1년 만에 500% 갔어요. 이런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종목을 추천도 해드립니다. 1억 원어치 샀는데 수익금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은 유튜브에 구독을 먼저 누르세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는 무조건 가입하세요. 그래서 카페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 유튜브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다운받을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오시면은 먼저 이게 그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이 무료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와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잘 보고 매매 따라하면은 뭐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방송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방송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죠. 그러니까 매주예요. 공휴일 빼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이죠. 여기에서 이제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무료 리딩.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유료 리딩 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여기에서 월 한 달에 88만 원 회비를 줘야 돼요. 문자도 33만 원 달라 그럽니다. 여기에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예요. 와우넷. 한국경제TV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그 방송을 했는데 이때도 88만 원 회비를 내신 분들이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데 이 공짜 방송이 종목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고기 잡는 법 이거를 가르쳐 드려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그 고른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월 한 달에 꾸준하게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1년이면은 뭐 10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뭐 최소 뭐 보면은 뭐 몇백만 원이에요. 이 몇백만 원씩 주고 이거 뭐 종목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투자한다고 또 매매한다고 해가지고 수익 날 것 같아요? 안 납니다. 이거 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치세요. 장을 쳐. 안 나요. 한두 번은 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평생 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안 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드려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면서 제 무료 리딩을 따라하면 이렇게 그 500에서 1000도 벌 수가 있고 공부 안 하고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기다려볼까 이런 그 생각을 가졌으면 오히려 손실이 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그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여기 41가지가 있어요. 이 41가지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여기에서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사용을 했을 때 한 달에 한 200~300 정도는 이렇게 그 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새로 2버전이 또 이렇게 그 나왔는데 2버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매수 포인트를 가르쳐 주면서 직접 여기에서 매매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매수 시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매도 시점에 신호가 나오면 매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익이 한 10% 정도 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막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목에 매수 신호가 나온 거만 골라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거는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매도를 했어요. 왜?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가 지금 보니까 뭐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말이에요. 이런 거 사용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라든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그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방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제가 공부해라 주식 투자는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은 고등학생이 말이에요. 대학을 갈 수 없듯이 주식 투자는 절대 돈을 못 벌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5%만이 수익을 납니다. 수익. 나머지 95%는 손실이 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퇴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퇴출돼 가지고 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이 95% 쪽에서 있지 말고 5% 쪽에로 올라 그러면은 이거는 답이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공부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오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손에는 재무.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그 주식을 여기에서 하락해가지고 10,000원에 샀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정도 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 가요. 그러면 이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 재무제표를 보면 보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 이 추세 매매를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면은 월 한 달에 300만 원에서 월 한 500만 원씩 꾸준히 여기에서 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 것을 매월이에요. 매월.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 투자를 해놓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5배만 가봐요. 여기에 보면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하여튼 뭐 요런 것을 여기에 오시면은 잘 배우시고, 그리고 여기에 주식 투자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는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그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면은 중학교 가가지고 방정식을 풀 줄 알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미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구단을 이거 제가 하듯이 주식의 구구단 이거 외우면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요거 여기 첫째가 종목 개수를 3개 이내로 해라. 이 종목 개수가 많이요. 이렇게 그 몇십 개 되시는 분이 있어요. 50개, 100개. 이런 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아요. 절대 이렇게 하면은 수익 안 납니다. 이런 거 다 파세요. 이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이렇게 그 개수 딱 줄이세요. 3개 줄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1억 원어치를 3개 그 공부를 해가지고 사니까 얼마예요? 2,200만 원이 수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 종목을 7,500만 원어치 샀어요.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 개수를 줄여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방법. 자, 매수를 할 때는 내려오는 거는 사면 안 돼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 이 눌림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눌림목. 근데 아무 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CCI9이 과매도, 그 다음에 RSI 과매도, 그리고 엔빌롭 이게 낙폭 과대 이런 종목 이런 위치에서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고, 이것도 항상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올라갈 때는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그러니까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이렇게. 그리고 주가가 많이 하나 밀리면은 손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분할 매수, 눌림목, 손절 이 3가지 단어 여러분들이 꼭 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수익 낼 확률은 85%입니다. 15%는 이 손절.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노래가락으로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다운받아서 달달달달 외우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에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 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락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면은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주식송이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 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월 1,000만 원의 매매를 하는 이러한 그 기법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자, 종목을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 실전, 여러분들은 뭐 실전, 훈련, 연습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남이 남한테 물어보고 뭐 이거 사야 돼요, 저거 사야 돼요, 아니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고를 줄 아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자, 첫 번째 차트를 보고 골라야 돼요. 주가가 내려오는 건 사지 마라 그랬어요. 주가가 내려오는 거 사지 말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그죠? 1. 이 눌림목.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림목에 사야 돼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 사는 거예요. 과매도. 혹은 엔빌롭이 낙폭 과대 구간. 제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세 번째, 이 위치에서 3번의 분할 매수. 1번, 2번, 3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3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4번째,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손절. 이 4가지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매매 기법이에요. 매매 기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85%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15%면 여기에서 안 되면은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하면서 월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매매 기법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거의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85%가 올라가요. 나머지 15%는 손절 잘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한 손에는 재무제표였죠. 그다음에 재무제표를 봐야죠. 일진 머티리얼스. 자, 이 일진 머티리얼스 이 2가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PBR, PER.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저평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44니까 상당히 고평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 뭐예요? 매매예요. 매매. 그러니까 매매니까 투자는 이게 제 가치가 찾을 때까지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매는 여기에서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 최소한 재무제표 정도는 알고 가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매매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완전히 보니까 적자투성이에다가 이유 없이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하다가 상패되면 어떡할 거예요? 자, 매출이 5,500억, 5,300억, 6,800억, 8,000억 매출이 증가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매출이 쭉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469억, 509억, 699억, 973억 영업이익이 증가, 매출이 조금 좀 줄었다가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여기 보면은 11.89%가 났네. 그죠? 뭐 11.89%면은 이 정도면 뭐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조업이 아주 뭐 삼성전자 같이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게 같이 반도체 같이 막 그렇게 좋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1번.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에요. 6.37 뭐 준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가 62,300원입니다. 요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 보면은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25,666 25,666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2.3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저평가가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요거는 62,300원이에요, 주가가. 근데 여기를 나눠줘요. 뭘로?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501원입니다. 1,501원 나눠주니까 40.76. 이거는 조금 좀 고평가가 돼 있네요. 그죠? 이게 고평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확인은 다 했습니다. 자, 제 차트도 보고 재무제표도 다 확인했어요. 그럼 뭐 해야죠? 바로 매매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실전 매매. 자, 실전 매매를 합니다. 실전 매매. 실전 매매 하는데 실전 매매는 자기가 직접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매하는 게 실전 매매예요. 남한테 뭐 이거 사야 돼요? 이거 팔아야 돼요? 어디서 사야 돼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얼마에 사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이거 3천만 원 가지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게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이게서 2차, 그 다음에 3차 매수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여기 1차 매수 40% 산다 그랬어요. 4, 32, 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매수 30%, 3, 4문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매수 30%, 3, 4문 9, 900만 원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1차 매수 하는 거예요. 1차. 이렇게 샀어요. 근데 1차 매수 딱 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플러스 5% 올라가면 여기에서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렇게 딱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예비 자금이 900, 1,800 있어도 아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여윳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에 하나 주가가 밀렸을 때. 예? 근데 이게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샀어요. 올라가면 다행이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이 안 돼요. 손실이 커가지고. 특히 하수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손실이 딱 나가지고 손절도 안 되고 그냥 묶여 있다 보면 몇 개월 이렇게 쭉 몇 년씩이나 갑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만에 하나 손절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물타기 절대 하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아셨죠? 물타기 계속했다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분할 매수 철저히 하고 하수들은 한 번에 다 사고 고수들은 위험관리 철저히 하고 하수들은 위험관리 하나도 없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방금 주가가 이렇게 쭉 땡겨 올렸는데 이번에는 1차 매수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여기에서 2차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러면 3차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도 걱정 없는 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를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가 3-4번, 3번 내려올 동안에는 거의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여기에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전량 매도. 뭐 이게 쉬워요. 구구단이야, 구구단. 그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이렇게 냈는데 근데 여기서 뭐요? 방금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을 샀는데 내려온다. 그럼 마이너스 5% 내려오면 여기서는 뭐 버티고 그러지 말아요. 손절하고 나오세요. 손절하고 나오세요. 왜? 새로운 종목이 있는데 왜 여기 자꾸만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이 눌림목에서 사는데 이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사요. 왜? 위험관리 차원에서.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눠서 팔아요. 왜? 이게 한 번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은 저게 수익을 더 낼게 놓쳐버리는 결과가 발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밀리면은 손절하고. 그러니까 확률이 85% 확률이에요. 여기에서 버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종목이 여기 보니까 HPSP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자, 여기 보면은 주가가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왔다가 21선 우상향. 이런 데 살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이중바닥 형성시켰을 때 여기에서. 여기서 사면 아무래도 좀 높게 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보면 이렇게 눌림목인데 CCI 라인이 과매도 구간. 그죠? 과매도. 이런 데서 샀으면 이만큼 수익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매수 관점이에요. 매수. 여기에서 사면은 여러분들이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올라가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내려오면 손절.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가가 뭐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조금 좀 이제는 아는 조정이잖아. 뭐 금리 인상,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